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퍼미입니다. 예, 저는 셜리 셜먼이 쓴 운동 손상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라는 책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위주로 보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공부했던 그런 지식들과 같이 좀 통합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음, 우선 이 책 내용 앞쪽에 맨 앞쪽에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어, 저 자신은 그동안 병원 생활,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이 근골격계 통증 발생의 원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아픈지 이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질문을 왜 아픈지 저 왜 아파요? 이렇게 설명을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근육을 잘못 사용해서, 자세가 나빠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이어서 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치료사들 정말 많죠. 물론 맞아요. 이 내용들이 다 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전문적이지 못한 설명입니다. 왜 아파요? 라고 했을 때 환자가 내 앞에 와서 왜 아파요? 저 왜 아프죠? 설명 물어봤을 때 아유 관절을 많이 써서 그래요. 네? 뭐 근육이 잘못 사용이 됐네요. 자세가 나빠요, 자세가. 음. 아유, 이제 나이 들어서 아픈 거죠, 뭐. 엑스레이, MRI 보니까 퇴행성 변화도 많이 있으신데, 뭐. 음.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 나으려고 온 건데, 만약에 이걸 원인으로 정말 생각한다면, 관절을 많이 사용했으면, 그러면 적당히 쓰세요. 이제 일하지 마세요. 이게 통증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걸 원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세가 나쁘면 어떻게 나쁜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체형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절에 어떻게 부하가 가고 있어서 이런 통증이 발생하는지, 자세가 어떻게 나쁜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아프고, 나이 어린 사람은 다 안 아프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나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중립에서 벗어날수록 퇴행, 퇴행이 더 가속화됩니다. 중립에서 벗어날수록 여러 가지 몸의 스트레스는 더 가중이 되고요. 그러면 관절 나이라고 하죠. 실제 나이보다 관절 나이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체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무릎 아픈 환자가 왔는데 보통 한쪽이 더 많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둘 다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보면 아니 나이 들어서 아파요라고 그 왼쪽은 아픈데 오른쪽은 뭐 나이 안 들었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왜 왼쪽 무릎만 아프지? 정말 나이 때문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아질 수가 없는 건가?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자에게는 더 쉽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어렵게, 나는 더 전문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환자에겐 더 쉽게, 더 핵심을 명확하게 왜 내가 아픈지, 왜 당신의 몸이 아픈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 용어만 많이 쓴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정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아픈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연히 해결까지. 치료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환자의 통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필수다. 뭐가? 간단하면서도 환자에게 치료적인 이 운동 프로그램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운 운동만,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전문가라고 정말 어려운 운동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이입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알아듣기 자기도 힘든 거를 뭐 요구를 하고 뭐 어떻게 관절을 어떻게 쓰고 근육이 어떤 느낌을 주고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산으로 갑니다. 훨씬 더 보상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티칭도 간단하게 자세도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래서 환자에게 선택을 잘 해야죠. 환자의 뭐가 제일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 무엇인지 선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운동이 난이도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죠. 요즘은 운동 방법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유튜브 치면 정말 수백 가지 운동들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운동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 지금 틀어진 체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무엇인지는 환자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 1대1 도수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전 들어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우리 역할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수백 가지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당신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운동의 난이도, 이 사람에 맞는 난이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난이도가 안 맞으면 당연히 운동은 제대로 안 되고 부상작용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통증도 또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보상작용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운동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내가 파악할 줄 알고 만약에 잘 안 된다면 내가 가르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티칭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DSM입니다. 이 DSM은 뭐냐면 관절에서 운동이 쉽게 발생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스타빌리티한 부분이 어디 분절이 인스타빌리티하냐 그리고 그 인스타빌리티가 어디 방향으로 주로 일어나냐 여기까지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DSM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 이제 허리 환자예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에 인스타빌리티가 있어요. 이 허리에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사람은 다리를 들어도 허리가 움직이고 목을 젖혀도 허리가 움직이고 등을 제끼려고 해도 허리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뭘 해도 허리가 계속 움직여요. 허리가 너무 과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통증이 생기겠죠. 허리를 다치겠죠. 그게 바로 이 인스테빌리티한 부분, 이 DSM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은 허리에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관절이 너무 뻣뻣해서 고관절에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릎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인대나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안 일어나고 허리를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등에서 움직임이 안 나와서 목이랑 허리를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스카플라의 이 어벌드 로테이션, 이 스카플라의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와서 GH 조인트에서만 움직임이 너무 과하게, 과운동성, 하이퍼 모빌리티가 나타나는
이런 게 다 이 어디 분절에서 일어나냐, 어디 분절에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인스타빌리티가 있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디 방향으로도 중요한 게 예를 들면 허리에 인스타빌리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서 있는 걸 평가를 해보니까 골반이 틀어졌네요.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요. 양쪽 골반이 높낮이가 달라요. 근데 걷는 걸 보니까 골반이 한쪽으로만 회전이 일어나네요. 아, 이 사람은 골반이 왜 한쪽으로만 회전이 되지? 아, 이 골반은 허리에 비해서 큰 뼈잖아요. 이 골반이란 큰 뼈가 한쪽으로 계속 회전이 된다면 골반보다 훨씬 얇은 허리는 그 골반이 회전되는 방향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골반이 회전되는 방향으로 허리가 움직임이 더 과하게 인스타빌리티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방향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DSM이 중요한데 어디 분절에 어디 방향으로 인스타빌리티가 자주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깨 전방할주, GH 조인트의 전방할주가 일어나는 사람은 움직임을 하는데 이 휴머러스 헤드가 계속 전방으로 앞으로 이탈하는 그래서 어디 방향으로 어디 분절이 GH 조인트가 어디 방향으로 전방으로 포워드로 활주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머리, 경추, 어깨 정렬 결함은 몸통과 골반의 정렬을 교정하지 않고는 교정될 수 없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랑 뭐 경추, 목 어깨 아픈 사람도 이걸 해결하려면 몸통과 골반을 정렬을 교정을 꼭 필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필수 교정 부위는 몸통과 골반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치료사들. 당연히 몸통, 코어 중요하죠. 골반, 당연히 몸통, 골반이 코어니까. 코어가 중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통,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몸통과 골반을 내가 교정을 했을 때 환자의 다른 부위, 내가 손대지 않은 부위들이 기능이 좋아진다거나 통증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거 경험해보면 아니면 내 몸도 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통과 골반을 교정을 했을 때 내 몸통 골반 이외의 다른 관절들이 기능이 좋아지는 걸 내 몸 스스로 느낀다면 훨씬 더 자신 있게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치료도 자신 있게 몸통과 골반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치료를 내용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아주머니들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면 목 어깨 아파서 왔는데 이 몸통 골반 만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화나죠. 도수치료 비싼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해야지 지금 아프신 목 어깨도 재발 안 되고 호전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건데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치료를 잘 해야겠죠. 그리고 개인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 교정 이 세 가지는 이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보통 치료사분들은 정말 다 마음씨가 좋으세요. 그래서 이 환자가 진짜 진심으로 이 환자가 낫기를 다 바라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치료를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치료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 환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연구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개인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 교정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발전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당연히
아무리 많아도 도시로 주 2회, 3회 정도인데, 그럼 기껏해야 일주일에 2~3시간 케어 받는 건데, 나머지의 시간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만성 환자일수록. 내가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 운동 프로그램을 잘 선택을 하고 난이도도 잘 설정을 해서 치료를 잘했지만 그래서 나머지 일상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면 똑같이 아프다고 또 와요. 그러면 내 치료의 잘못인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나? 잘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또 치료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운동이랑 일상생활 교정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치료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환자에게 개인 운동이나 일상생활 교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좀 미흡하다. 그러면 좀 채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게 이 순간 회전 중심의 경로예요. 이제 줄임말로 PICR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운 게 이 관절이 움직이면 엑시스가 있잖아요. 이 엑시스를 통해서 도는데 우리의 관절은 이 엑시스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순간 중심의 경로예요. 경로가 이렇게 바뀐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왜 바뀌냐? 이게 글라이딩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제 위치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슬관절이 굴곡에서 신전을 할 때 이 관절의 중심이 벗어나지 않고 제 위치를 유지하면서 굴곡에서 신전이 이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 안에서 이 움직임을 하는 동안 관절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이 PICR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당연히 스카플라의 움직임도 엑시스가 이렇게 변해야지만 손상 없이 제 위치에서 싹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일 쉬운 예는 이 GH 조인트인데요. 이렇게 글라이딩이 일어나야 돼요. 아래로. 그래서 PICR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야지 그냥 이 엑시스가 이 상태에서 머문다면 이 GH 조인트의 ab덕션을 할 때 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충돌 증후군이죠. 그래서 이 PICR은 쉽게 말해서 조인트 센츄레이션이 움직임 안에서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가 인데요. 이 센츄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 DNS에서 쓰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뉴트럴 얼라이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위치, 중립의 위치, 이 관절의 중립의 위치가 이 움직임하는 동안, 이 에이비덕션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잘 유지가 돼 있느냐, 이 위로 가서 부딪히지 않고 얼마나 제 위치에서 싹 도느냐, 이거를 파악하는데 이 PICR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 그림에 보시면 이건 이제 힙 조인트의 PICR을 보는 거예요. 이 힙 조인트의 PICR, 힙 조인트의 이 힙 조인트의 PICR이 잘 유지가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싹 돌 텐데 이 전방활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 보면은 이 고관절이 전방활주가 되는 기전을 얘기하는데 이 고관절이 여기서 싹 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빠져요. 이게 전방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얘는 안 빠지고 왜 얘는 빠지냐? 앞으로 빠지냐? 차이는 주동근입니다. 주동근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둘 다 A 그림이나 B 그림이나 둘 다 힙 익스텐션 하는 동작인데 힙 익스텐션을 이 둔근으로 하냐 아니면 햄스트링으로 하냐의 차이입니다. 둔근은 원 조인트고 이 힙 조인트를 이쁘게 잘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힙 조인트를 익스텐션 시키는 데 있어서 컨트롤이 훨씬 더 정교하고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기다란 이 햄스트링, 이 투 조인트 머슬로 이 고관절을 컨트롤하는 데는 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하는 게 훨씬 더 덜
정교하겠죠. 투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 중심이 이 조인트의 뉴트럴 얼라이먼트가 깨진다. 중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뭐 손상이 일어나겠죠.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스웨이백 환자분들한테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 스웨이백 환자분, 이게 이제 스웨이백 전형적인 자세인데 이 자세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은 전방이 앞으로 이동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둥근이 정말 없어요. 엉덩이가 나락이라는 점. 그리고 햄스트링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햄스트링이 엄청 타이트해요. 햄스트링이. 이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질럿다리라고 여자들 보통 이렇게 백리 있는 이 다리를 이렇게 이 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이 자세의 환자분들은 둥근이 정말 약하고요. 그리고 햄스트링이 정말 타이트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뭘 주동근을 사용할 것이냐. 이 힙 조인트를 움직일 때 당연히 이 강력한 햄스트링으로 사용하겠죠. 이 익숙한 햄스트링. 이 힘도 없는 중근으로 절대 컨트롤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때, 내가 고관절을 움직이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햄스트링으로 컨트롤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아까 그 그림과 같이 이 고관절이 전방으로 활주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방 활주가 일어난다. 햄스트링으로 고관절을 컨트롤하면. 그래서 결국은 관절 전면의 관절낭에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앞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꽤 계셨어요. 이 앞에 이제 관절낭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기는 통증인데요. 여기가 아프니까 계속 여기를 문지르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근데 원인을 아니까 너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다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픈 사람은 여기를 문질러서 풀어줄 게 아니라 이 고관절을 일단 제 위치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 고관절의 제 위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고관절을 움직일 때 둔근이 주동근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햄스트링이 아니라 둔근이 주동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생활할 때 이분이 생활을 할 때 이 A처럼 이 고관절을 움직일 때 이런 이 둔근, 뭐 이상근이나 여러 힙의 딥 로테이터 있죠. 그 아이들이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능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 날수록 인대든 관절이든 힘줄이든 뼈든 스트레스는 가중이 되게 돼 있어요. 신경이든. 네. 그리고 중립이면 중립일수록 스트레스는 최소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중립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가 중립이라고 하면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데 다 같은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치료사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여기 있으니까 통증이 있네요. 일로 오셔야겠네요. 이 사람은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은 이쪽에 있고 저 사람은 저쪽에 있고
다 허리 통증 환자지만 어디에 중립에서 얼마나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해결하는데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장요근이 약하면 더 전방할주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근육이 막아주는 데는 장요근입니다. 이 장요근이 이 힙 조인트를 더 이상 앞으로 안 빠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또 아까 그 말했던 스웨이백 같은 환자분들은 보통 다 일자 허리예요. 근데 장요근은 그 허리를 S자 커브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근데 장요근이 늘어나고 약화가 있으면 이 허리의 커브가 점점 일자허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스웨이백은 일자허리잖아요. 장요근도 보통 약해요, 다들. 그러면 더 전방할주가 되기 쉬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웨이백 환자들이 이 전방할주가 되기 쉬운 상태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중심이 유지되냐, 벗어나느냐가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견갑거근과 두판상근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거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려놓은 건데요.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은 이 두판상근, 오른쪽은 이게 경판상근이네요. 경판상근. 그리고 우측은 이 견갑거근인데요. 둘 다 고개를 돌릴 때 두 근육 모두 활성화가 됩니다. 고개를 돌릴 때. 근데 이게 주동근이 되냐는 중심에서 벗어나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릴 때 이 엑시얼 로테이션이 일어나야지 손상 없이 스트레스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경판상근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얘가 고개를 회전시키면 중심에서 덜 안 벗어나겠죠? 근데 이 견갑곡은 봐봐요. 얘로 고개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 중심에서 쑥 벗어나는 이런 맷돌 춤추는 자세로 이 엑시얼 로테이션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견갑거근이 주동근이 될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막 목에 담이 와서 고개 회전이 안 된다는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이 이 견갑거근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견갑거근이 목에 담에 걸리게 하는 주요 근육인 이제 이유가 이해되셨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앞에 더 이제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리뷰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아니면 이후의 리뷰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이후의 리뷰들을 녹음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물리치료사 헬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